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지역에 따라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의 주가 주민 절반의 완전한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가운데 엘라바마와 테네시 등 남부 지역은 가장 낮은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에 대한 양극화를 보이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목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코로나19 독립을 선언할 만한 백신 접종률을 보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거나 백신을 예약하려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습니다. 2 months from today, families across the country are going to celebrate the 4th of July.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성인 인구 70% 백신 접종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2.9%를 채우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금까지 18세 이상의 성인 인구 67.1%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58.2%가 완전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목표는 실패했지만 지난 4일 백악관에서는 독립기념일과 더불어 코로나19 독립을 선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We've gained the upper hand against this virus. We can live our lives. Our kids can go back to school. Our economy is roaring back. Don't get me wrong. COVID-19 has not been vanquished. We all know powerful variants have emerged, like the Delta variant. But the best defense against these variants is to get vaccinated. 조 바이든 행정부는 모바일 클리닉, 직장 내 백신 접종소 확대, 직원 유급 휴가를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18세에서 26세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잭슨 카운티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업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특별히 향후 5년간 총 26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1962년 대한민국 최초 정유회사로 설립된 SK이노베이션은 5년간 총 265억 달러를 투자해 탄소 사업에서 녹색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략의 핵심 요소들 중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확대와 배터리 분리막 사업,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수주 잔고가 1테라와트 이상으로 현재 연간 생산 능력 40기가와트에 비해 많은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테라와트 이상의 수주를 받고 있는 회사는 단지 3개 회사뿐으로 나머지 두 회사는 중국의 CATL과 LG화학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30년까지 연간 500기가와트 이상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100kW의 배터리팩을 장착한 전기차 5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50kW 배터리팩 전기차의 경우 1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사업 역시 현재 14억 평방미터의 생산 능력을 수년 내에 그 3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2022년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시험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되어온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리튬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40%에서 70%까지 줄인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들을 위한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주 공관들은 안전공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예기치 않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응급 상담이 필요한 재외 동포들에게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는 해외에서 현지 언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존의 상담 의료 서비스를 재외국민에게도 확대한 것입니다. 해외여행객, 경제활동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 재외국민 누구나 질병과 부상으로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 전문의의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은 전화, 이메일,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 플러스 채팅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통화요금을 제외하고는 상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는 응급처치 요령, 약품 구입 및 복용 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방법, 환자 한국 이송 일반 절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에 따른 현지 병원 안내 정보와 환자 이송 및 보호 전반적인 업무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가 오늘인 6일 공식 개원했습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 측은 지난달 21일부터 소프트 오픈 행사를 통해 지역 시니어들에게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마친 시니어들은 오늘 신분증을 위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에서는 건행 체조와 노래 교실을 비롯해 성경 공부와 미술, 색스폰 연주 등 20여 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용을 비롯해 점심 식사 그리고 교통편도 제공됩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 측은 2021년 정식 인가를 받았다고 소개하며 4.7에이커의 부지에 산림욕이 가능한 숲속 산책로가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초대형 LED 스크린과 음향 그리고 다양한 시설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하이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미드타운 사바나 예술대학 인근에 위치한 하이 뮤지엄에서 언더 익스포즈드라고 명명된 여성 사진작가 사진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진전은 180년이 넘는 사진 역사에서 여성이 사진 예술에 기여한 역사를 기념하고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여성 사진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수정헌법 제19조 10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큰 틀에서 시간적 순서로 큐레이션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Hi, my name is Julia Forbes. I'm the Shannon Landing Amos, Head of Museum Interpretation at the High Museum of Art. We're an underexposed women photographers from the collection. This exhibition seeks to look at the 182-year history of photography in which women have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exhibition brings forward photographers from the earliest days all the way up to the present day, looking at the important and meaningful contributions that women have made to this field. I hope you'll join us at the exhibition on view through August 1st. You can learn more at high.org. 비교적 조명받지 못하던 여성 사진 작가들의 작품들과 더불어 이들이 조명한 성차별과 여성의 자아를 담아낸 이번 사진전은 8월 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달라지는 분화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와 낮은 주를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60만 711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1,378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7,62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9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0만 5,068명, 누적 사망자는 18,5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9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123명, 누적 사망자는 1,130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6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352명, 누적 사망자는 1,36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열대성 폭풍 후 엘사가 현재 플로리다주 남부에서 서부 해안가를 따라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오전 8시 플로리다주 남부 및 서부 해안가 전역에 열대성 폭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특별히 템파베이 지역에는 허리케인주의보도 발령된 상황입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 NHC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 후 엘사는 7일 새벽에는 템파베이에 상륙 후 계속해서 플로리다주 북부 및 조지아주 동남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강한 바람과 폭우 등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지역은 수요일 오후 무렵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핫도그 많이 먹기 국제대회 챔피언이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깨트렸습니다. 유명 푸드파이터로 조스란 별명이 붙은 조이 체스트넛은 제14회 네이선스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10분 만에 핫도그 76개를 먹어치우며 우승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선수보다 무려 26개나 더 많이 먹었으며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자신이 세웠던 우승 기록보다도 1개가 더 많습니다. 체스트넛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분이 좋다며 모두가 자신을 응원해줘 기분이 나아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외국 정상 명단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외국 정상은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방위를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 정부 대표사절로는 순춘란 부총리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중국이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 대회와 비교해 격이 낮은 대표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